삼청동 그 안가 모임 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 서해 포용지 한 장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그 대통령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받았나요? 예, 이렇게 대통령님과 장관님, 저 조조 청장 네 사람 그러니까 4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한 장씩 조지호 청장 하나, 증인 하나 이렇게 줬다는 거죠. 예, 혹시 그 설명 안 해줬어요? 이게 뭐라고? 뭐 문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설명 없었고. 예. 그 아까 그 안가에 있었던 시간이 10분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식사 안 하셨어요? 그때? 사무실 돌아와서 했습니다. 돌아와서 그 분식 먹었다는 게 그겁니까? 예, 7시 20분에 모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녁 먹을 거라고 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저녁을 못 하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사무실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 그 거기에 그 저기 2200 국회라고 써져 있는 것은 증인도 보셨다는 거죠? 예,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게 계엄군 출동 시간과 출동 장소였다라는 건 증인이 알았습니까? 그건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 그랬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증인은 경찰대 5기시죠? 그렇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6기시고 예, 이게 기수가 역전됐는데 왜 그렇게 됐나요? 뭐 저희들은 그 기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승진할 때 경정까지 승진할 때는 이렇게 심사 시험 이렇게 혼재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승진 연차가 다르지 꼭 그 졸업 기수대로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증인이 서울청장이 된 날짜가 2024년 8월 16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된 날짜가 2024년 8월 10일. 맞습니까? 예. 예. 조조 청장이 제 전임 서울청장이셨습니다. 서울청장에서 본청장 가시고 제가 옮기셨군요. 후임으로 서울청장 부임한 것입니다. 그때 그 안가에서 그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하면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고 계엄군에 협조하라 이런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나요? 대통령님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딩 말고 그냥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질서 유지에 대해서 강조하신 걸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계엄군 출동 얘기도 하셨나요? 예, 국회를 포함해서 몇 곳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계엄군은 뭐하러 국회에 가는 것인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나요? 비상계엄 선포되면 당연히 뭐 계엄군이 주요 시설로 온다고 뭐 그 정도 막연한 생각만 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증인은 그냥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장소에서 출동을 하니까 그냥 경찰은 사회 전반적인 질서 유지해라 뭐 이런 정도로 알아들었다. 지금 그 증인은 그 정도 알아들었다는 거죠? 예. 그 이제 안가에서 돌아오면서 그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그 같은 차에 탔어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관용차를 타고 왔는데 그러면 증인의 관용차는 어디 갔습니까? 저는 보통 어디 장소에 가면은 차를 돌려 보냅니다. 왜냐하면 식사하는 동안에 기사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보내고 뭐 제가 식사하고 나면은 보통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뭐 그런 루틴화된 제가 습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한 대로 왔는데 그때 이제 증인이
조지호 청장께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비상계엄을 정말 하시겠습니까? 이 FTX 가상훈련 시나리오 같은 거 하시는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 했습니까? 증인이? 형사재판 관련 사항이라서 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그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께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혹시 그런 대답 들은 적 있습니까? 그 부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증인이 이제 혹시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훈련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제가 사무실로 돌아가서 몇 가지 좀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는데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께서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그렇게 대답하셨죠. 예.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됐잖아요. 선포되고 나서 22시 30분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했다고 했죠. 예. 무슨 얘기했나요?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공소 사실 관련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국회에 간다. 요건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계엄군이 국회로 간다라고 한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증인이 생각했다는 거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처음 통화한 게 지금 22시 30분이고, 그 다음에 22시 그 다음에 지금 이진우 사령관이 전화를 2번 더 했죠. 네, 정확한 횟수, 전체적인 8회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8번이나 했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날 밤에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전화하셨군요. 주로 거기다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왔겠죠. 근데 왜 자꾸 전화가 왔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잘 못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 좀 부탁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나요? 제가 아까 시간을 잘못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처음 통화한 게 23시 30분인가요? 22시 30분. 22시 30분인가요? 조서에 지금 23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최창복 씨가 경비안전계장이시죠? 이제 이분이 무전망으로 서울경찰청 경비주의 무전망으로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계엄 관련 군인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계엄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라 하는 거를 무전으로 국회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기동대 지휘관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구인 측 신문상에도 그렇고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도 하고 조지호 증인의 경우에 행안이나 이런 데 불려나간 거 외에도 경찰로부터 한 3번 그리고 긴급체포 구속되고 나서 검찰에서도 한 10번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그 10건의 조서가 지금 제출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 병실에서도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병실에서만 8회 조사를 받았는데 길게는 7시간까지도 받고,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꼭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지호 증인 같은 경우에 이 사건 첫 번째 국회 봉쇄, 두 번째 의원 끌어내는 거, 세 번째 체포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증인입니다. 아마 그래서 국회 측에서도 가장 유리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지호 증인이 지금 계속 나오지를 않고 있고 피신 조서는 10회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이후에 전부 다 진술된 것이고, 계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진술했던 행안위에서의 진술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술, 이 피신조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좀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봉쇄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또 의원을 끌어내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아까 재판관님께서 오전에 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신문하시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체포 문제도 2월,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위치 확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란 얘기를 초반에는 하지 않다가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위치 확인이 곧 체포 아닙니까? 라고 큰 소리 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기술이 체포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잠깐만요. 수명 재판관님이 한 말씀하시죠. 조지호 증인은 저희도 2번 불렀는데 지금 계속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안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청구인 측에서는 구인까지도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네. 그러면 유지를 하십니까? 그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어서요. 저희는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신다는 네. 취지세요? 네. 저희는 신청 계획 있고 구인까지 원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지금 몇 분 증인에 대해서 내일 평의를 할 거니까 그때 평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채택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를 상세히 써서 내십시오. 간략하게 써서 뭐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뭐 때문에 증인이 꼭 필요하다 이걸 자세히 써서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판관님, 그러면 저희도 혹시 채택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보류 상태로 하고 저쪽에 채택을 하시면 저희도 주신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호에 반대 신문이 아니라 주신문하고 네, 싶은 네.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지호 증인에 대해서 그 청구인 정인 신청 유지하고 피청구인 측에서 정인 신청했고 구체적인 이유는 써내기로 하셨고요. 오늘 김봉식 증인과 관련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측 말씀하십시오. 피청구인 본인께서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엄 당일 저녁 7시에 국방장관이 제게 찾아와서 국회 경내에 배치하는 군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외곽 경비를 경찰에 좀 지원 요청을 좀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전화를 해서 국방장관하고 만나게 해 주려다가 이게 관할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하는 뜻에서 이제 삼청동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그날 이제 제 그 재판관님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2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에 어느 쪽에 경찰 그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뭐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딱 그 어떤 디타임이 되기 전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이렇게 외곽에 좀 그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걸 제가 봤고, 사실은 그 국방장관이 국회 그 외부 경비를 위해서 경찰에게 이제 부탁을 직접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날 그 자리가 만들어져서 두 분이 이제 오셨던 것 같고, 하여튼 저는 뭐 청장하고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일부는 전달이 되고 뭐 나중에라도 또 그때 그 일부는 뭐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제 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금 저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될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상황에서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오늘 그 양쪽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